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해 우려스럽지만 패닉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봉쇄 정책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CEO는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 대량 공급에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파이자 CEO는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유럽에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여행 제한 조치에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아직 오미크론 변이가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보고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LA시가 오늘부터 실내업소 입장객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 확인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적발 시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LA와 롱비치 항의 적체 현상이 개선되면서 항만 대기 선적에 대한 벌금 부과 시행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한국 대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충청을 찾아 신중부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3지대 후보들 사이에선 공조 논의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연대를 위한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20대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5.5%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대세 후보가 없는 초접전 양상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경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반등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1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6도에서 77도가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1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으로 5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대비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 특히 추가 접종에 급선무하면서 다시 한번 접종 독려에 나섰습니다. 새 변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적어도 2주는 걸릴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먼저 KBS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잇따라 긴급회의를 가진 미국 백악관. 일단 현재 상황이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는 아니라며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And we'll fight this variant with scientific and knowledgeable actions and speed. Not chaos and confusion. We have more tools today to fight the variant than we've ever had before. 오미크론이 처음 발생한 남아프리카 8개 나라에 발령한 여행 제한 조치는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며 백신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도 추가 접종에 나설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기존의 백신이 새 변이에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보호 효과를 갖고 있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getting a booster will help strengthen people, protect them, and we will continue to project that out publicly. 다만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대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면 2주 이상은 걸릴 거라는 게 백악관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백신 제조사들과 비상계획 마련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모더나는 새 백신을 만든다면 내년 초쯤 내놓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을, 화이자는 100일 내에 새 백신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며 자사히 먹는 치료제도 효과가 있을 거란 입장을 각각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추가적인 여행 제한 조치는 논의하지 않고 있고 봉쇄 정책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변이에도 일단은 마스크 잘 쓰고 백신 많이 맞는 게 급선무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19의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에 대해서 현재는 중증도가 높다는 징후가 없어 보인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늘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직은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오미크론 진원으로 지목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주변국에 내려진 여행 제한이 아주 긴 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제한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행을 제한한 것은 단지 다수의 돌연 변이를 지닌 이 바이러스의 분자 구조를 우려해 즉각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지배적인 변종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모른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남아공 감염 추세를 살피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공의 감염병 학자들이 일주일 전후로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의 등장에 대응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부스터샷을 받아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CDC가 오늘 모든 성인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를 격상했습니다. CDC는 이에 따라 파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마친 지 6개월이 넘은 모든 성인 또는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맞은 지 2개월이 넘은 모든 성인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종전엔 50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이면서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고 다른 성인은 각자의 위험도를 근거로 부스터샷을 맞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CDC의 권고였는데 톤이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로셰 월렌스키 국장은 오늘 CDC는 18세 이상 개인에 대한 부스터샷 권고를 강화한다면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그리고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의 앨버트 볼라 CEO는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알약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볼라 CEO는 CNBC 방송에 출연해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언급하면서 우리 치료제와 관련해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변이가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나는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오미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 속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재도입했습니다. 데이빗 초크시 뉴욕시 보건정신건강위생국장은 모든 뉴요커가 많은 사람이 있는 실내 환경에선 언제나 마스크를 쓸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며 의무화 경고를 발령했다고 전했습니다. 빌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현재 뉴욕시엔 오미크론 확진자가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크다면서 백신은 오미크론 대응 전략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프로축구단에서 13명이 집단 감염된 사례도 나왔는데요. WHO는 오미크론 위험에 대해 경계하면서도 새 변이가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KBS 파리 특파원입니다. 포르투갈 프로축구 벨레넨세스 소속 선수와 직원 13명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 가운데 남아공을 다녀온 사람은 1명뿐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단 대변인은 감염자 대부분이 경미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른 선수와 직원 44명도 격리한 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벨레넨세스는 지난주 초 17명이 코로나19에 걸려 9명의 선수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Nós, mais regulamento, menos calendário, temos de ter todos noção que o que se passou aqui hoje foi uma grande vergonha.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새 변이 감염자가 나온 가운데 영국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8명 늘어 모두 11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신규 감염자들이 남아공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어 오미크론이 지역 내에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e're learning more about this new variant all the time, but the latest indication is that it spreads very rapidly. 다음 달 12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1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변이 확산 우려로 취소됐습니다. 50개국 약 1,600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던 대회가 불과 개최 2주 전에 취소된 겁니다. 한편 오미크론에 대한 위험을 경고한 WHO의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새 변이를 빠르게 보고한 남아공에 대해 세계가 감사해야 한다며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여행 제한 조치에 반대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주요 7개국 G7 보건장관들이 오미크론 변이 관련 입국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달래는 한편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G7 장관들은 오늘 오미크론 관련 긴급 화상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남아공이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하고 경고음을 울린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남아공은 오미크론 변이를 보고한 뒤에 각국이 황급히 남아공과 인근 국가를 오가는 항공편을 취소하고 입국을 막자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G7 장관들은 또 국제사회가 전파력이 매우 높은 변이의 위협에 직면했으며 긴급 대응이 필요하고도 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마련합니다. 다섯 시 15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프리웨이 각 구간들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입니다. 101번 사우스와 만나는 구간 정체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10번 웨스트와 만나는 구간부터도 10마일 또는 10마일 미만으로 정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10번 웨스트와 교차하는 구간부터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정체가 길게 이어지면서 로즈미드 블루버드, 레이크우드 블루버드 인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7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은 알론드라 블루버드 구간, 710번 사우스 플로렌스 애비뉴 출구에, 그리고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콜로라도 출구에 각각 위험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직까지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보고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주보건국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주민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가주보건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가주는 물론 미주에서 아직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주 정부는 주 전역 공항에서 사우스아프리카와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에스타위니, 레소토에서 입국하는 시민권자와 장단기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들은 도착 후 사흘에서 닷새 사이에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일주일 동안 격리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부스터샷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등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호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5세 이상은 백신 접종을 마치고 백신을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난 주민들은 부스터샷 접종을 받도록 촉구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94명, 사망자는 10명이 보고됐습니다. 확진율은 2.45%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568명,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59명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12세 이상 주민 가운데 최소 한 차례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82%,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73%입니다. 인종별로는 흑인이 54%로 가장 낮았고 라티노 59%, 백인이 72%, 아시안이 80%로 나타났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포함한 지난 주말 동안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122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사망자는 35명이 보고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181명,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현재 백신 접종을 마친 만 5세 이상 오렌지 카운티 주민은 전체 68%, 그리고 최소 한 차례 백신 접종을 한 주민은 75%였습니다. 만 5세에서 11세 사이 백신 1차 접종자는 35,022명이라고 보건국은 밝혔습니다. LA시가 실내 업소의 백신 접종 증명 확인에 대한 단속을 시작합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됐지만 어제까지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실내 업소들은 만 12살 이상 고객이 입장할 경우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 위반부터는 $1,000, 세 번째는 $2,000의 벌금을 내야 하며 4번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LA와 롱비치항이 항만에 대기하는 선적에 대한 벌금 부과 시행을 오는 12월 6일로 일주일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벌금은 당초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항만의 적체 현상이 점차 개선되면서 LA와 롱비치항은 벌금 부과 시행을 일주일 더 연기하고 벌금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를 좀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존 리 LA시 의원이 지역 비영리 단체인 체인지 리액션과 함께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인 드리머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스리지 칼스테이트에 재학 중인 드리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LA시 12지구와 오랫동안 엔젤 펀드를 운영 중인 체인지 리액션이 기부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금액은 총 $15만, 이 기부금은 앞으로 드리머들이 다카 프로그램을 재신청하거나 이민국 서비스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쓰이게 됩니다. 존 리 시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엔젤 펀드를 지난 팬데믹 기간 진행해 오면서 실제 도움을 받은 주민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더 이상 추방의 두려움에서 떨지 않고 그들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내일 기빙 튜스데이를 맞아서 연말 후원 캠페인을 런칭합니다. 매년 한인 가정상담소는 연말 특별 후원 기금을 모으는데 올해는 함께 나누는 친구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많은 한인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 고립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 심리 상담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실정입니다. 하지만 체류 신분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 가정을 위해 함께 후원을 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내일 기빙 튜스데이 당일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해시태그를 올리고 후원을 독려하며 한인 가정상담소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할 계획입니다. 후원 문의는 전화 213-235-4869번으로 하면 됩니다.
지난해 한인 취업 영주권 취득자가 10,000명을 조금 넘기면서 5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공무부가 발표한 2020 회계연도 취업 영주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취업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는 1,521명으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순위별로는 3순위가 4,2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순위는 4,222명, 그리고 1순위가 1,382명 순위였습니다. 한인 취업 영주권 취득자가 줄어든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북핵 억제를 위한 핵 우산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마라칼린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의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장 억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관련해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칼린 부차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안과 관련해서 억지 정책을 포함해 생산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에 앞서 어떤 변화를 언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캐나다가 동중국해에서 북한과 관련된 활동일 가능성이 있는 수십 건의 선박 대 선박 환적 장면을 관측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또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첫 검토를 마쳤습니다.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큰 틀에서 당장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괌과 호주 기지를 증강하는 등의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국방부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처음 실시한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곧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중동 지역에서 병력 수요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할 것이지만 당장 주된 병력 배치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업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취임 직후 지난 3월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이브리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리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대선을 석 달이 앞두고 나흘째 호남에서 지지를 호소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제대통령, 민생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꺼내든 50조 원 손실보상 지원도 받아들인다면서 대신에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틀째 광주에 머물며 온라인 99명, 오프라인에서 99명의 일반 국민과 대화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대선까지 남은 100일, 하루하루를 1년처럼 소중하게 쓰겠다고 다짐하고는 정치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깊은 반성이 밀려온다면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그리고 민생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어 민생은 벼랑 끝인데 국회의 시계는 너무 느리다며 당장 이번 정기국회부터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손실보상 지원 약속을 자신도 받겠다면서 대신에 당장 가능한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윤석열표 50조 원 지원 예산 내년에 미리 집행하면 윤석열 후보 손해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내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광주 지역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고 전두환 씨의 자녀 추징금을 상속하도록 해 환수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저는 상속재산이 발견이 되면
추징금도 그 채무라고 봐서 공적 채무라고 봐서 국가에 이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를 비롯한 5.18 피해자 유족들과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후는 전남 영광에서 시장 상인들을 만나는 것으로 광주 전남 전역을 훑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호남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나흘 내내 반성과 혁신을 다짐하면서 민생을 강조한 이재명 후보가 호남 표심을 등에 업고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주목됩니다. 광주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가동과 함께 첫 지역 순회 일정으로 충청을 찾아 신중부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 발언은 공당이 아닌 사당의 길을 여는 독재 발상이라고 공격했습니다. YTN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을 충청의 아들이라 강조하며 첫 2박 3일 지역 순회 방문을 충청에서 시작했습니다. 세종시를 설계한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과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에 올라서는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충청의 발전도 약속했습니다. 주변 지역에 과학기술단지를 더 육성시켜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중심 신중부 시대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 이외에는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러가자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그동안 자제했던 비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 부르는 건 공당이 아닌 사당의 길을 가겠다는 발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발상에서 청와대 독재가 싹트고 집권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영입이 잠정 보류된 가운데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도 직접 강행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홍준표 캠프 좌장이었던 조경태 의원과 사할린 강제희 주동포의 손녀이자 워킹맘인 91년생 스투류 커바 디나 씨를 포함시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반대했던 이수정 교수도 선대위원장에 포함된 가운데 이 대표는 충청 일정조차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여전한 갈등을 시사했습니다.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이 후보 일정 협조 안 한다, 또 이렇게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원 공약을 시작으로 본격 민심 행보에 나선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앞서가고 있는 양상이지만 선대위 잡음이 계속되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전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후보들의 공조 논의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연대를 위한 회동을 갖기로 한 가운데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역시 YTN이 보도합니다. 대선을 100일 앞두고 또 다른 관심은 제3지대 후보들의 합종 연횡입니다. 먼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양당 체제를 끝내고 다당제 책임 연정의 시대를 열겠다며 중도 공조를 거듭 내세웠습니다. 양당 체제의 대안을 요구하는 시민의 열망을 모아 12월 말까지 제3지대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공조를 협의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 두 후보가 만나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안철수 후보는 1호 공약 구상도 내놨습니다. 과학기술을 화두로 꺼내며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을 제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를 5개를 확보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급의 회사를 5개를 보유할 수 있고 우리는 G5 세계 경제 5대 강국에 들 수 있다. 제3지대 연대 움직임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셋이 모여도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3지대 후보들도 대선에 서너 번 나온 분들이라며 결국 기득권 정치의 한 축이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 분은 그 여당과 또 다른 한 분은 야당과 단일화 노력을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향점들이 많이 다를 겁니다. 공조나 단일화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이. 새 후보가 손을 잡기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제3지대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도전입니다. 무한 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87년 체제 청산이 목표인 만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박빙 추세 속에 제3지대 후보들의 공조와 단일화 움직임은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KBS가 어제 기준 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35.5%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양당 모두 이제 총력 체제인데 대세 후보가 없는 그야말로 초접전 양상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내일이 선거라면 누구에게 표를 줄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둘 다 35.5%로 초접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4.4%,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5% 순이었습니다. 3주 전 윤 후보 선출 때 조사와 비교해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그 사이 윤 후보 상승세보다 다소 높게 반등했습니다. 세대별 지지율을 보면 4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18살부터 20대, 그리고 30대의 부동층 비율은 다른 세대보다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선택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도 물어봤습니다. 10명 중 7명은 현재의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양강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 비해 심상정,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50%를 훌쩍 넘겼습니다. 눈에 띄는 건 20, 30대의 표심입니다. 20대 이하는 62%가, 그리고 30대는 절반 가까이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고하지 않은 청년 표심 잡기가 남은 100일 후보들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당선될 거로 전망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40% 수준에서 팽팽했습니다. 당선되면 국정 운영을 잘할 것 같은지도 후보별로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잘할 거다 52.4%, 못할 거다 42.4%였고 윤석열 후보는 잘할 거다 41.7%, 못할 거다 53.8%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85%는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와 스포츠 소식 이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던 지난주 금요일 오미크론 충격에서 벗어나 일제히 반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도 다시 올랐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혹시나 했던 이른바 블랙 먼데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미크론 변이 공포에 2% 넘게 빠지는 급락 장세를 연출했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현지 시간 월요일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올랐고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금요일 낙폭을 다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방향은 다시 위로 튼 겁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다리며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Also, there are just so many questions. Before you can weigh the risks as an investor, we still have to hear what the science plays out over the next couple of weeks, right? So weighing risks, waiting for more information, I think cooler heads are prevailing here. 지난주 금요일 4% 넘게까지 폭락했던 유럽 증시도 소폭이지만 모두 상승 마감됐습니다.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해 당분간 변동 장세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되면서 여행, 항공주들은 연말까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Die Gefahr ist natürlich groß, dass gerade die Reisebranche dann leiden wird. Lufthansa, TUI haben natürlich große Probleme. Wir sehen ja auch schon wieder, dass Reisen gecancelt werden, gestrichen werden. Das ist natürlich nicht sehr positiv. Die Frage ist, ob Winterurlaub in dem Sinne überhaupt möglich sein kann. 국제유가도 다시 오름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0% 넘게 하락했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2% 넘게 올라 1배럴에 $69대에 거래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백악관은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을 재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새 변이의 등장으로 유가가 이미 떨어진 상황에서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을 재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유가를 잡기 위해 지난 23일 전략 비축유 5천만 배럴의 방출을 발표했으며 한국 등 주요 석유 소비국도 방출에 동참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경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내일로 예정된 상원 은행위원회 출석에 앞서 배포한 서면 답변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고용과 경제활동에 하방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더 큰 우려는 사람들이 대면으로 일할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노동시장의 진전을 둔화시키고 공급망 교란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준 목표치인 2%의 두세 배를 넘어드는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연준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가는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완화하면서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공급망 차질이 얼마나 지속되고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 물가를 위로 밀어올리는 요인들이 내년에도 계속 남아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주요 소매업체와 소비재 생산기업 등의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 연말 쇼핑 대목의 물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0개 기업이 초청됐으며 외국 업체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포함돼 최경식 삼성전자 북미 총괄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비자 지출은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면서 초기 추산으로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은 지난해보다 거의 3분의 1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CEO들을 향해 이번 연휴 시즌 무엇을 보고 있는지, 공급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 중소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상품 이동을 위해 연방정부와 협력할 방안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개 발언에 나선 더그 맥밀런 월마트 CEO는 공급망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1년 전보다 더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진전을 보고 있으며 항구와 운송에서의 지연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대부분 기업 참석자들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손상시키고 물가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오늘 전망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미 공급망 혼란과 물가 상승, 노동력 부족이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된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세계 경제 성장과 물가에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무디스는 연말 여행과 쇼핑 성수기에 소비 수요에도 오미크론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오미크론으로 시장의 위험 회피 성향이 커지면서 해외 차관에 의존하는 신흥시장 국가들의 자금 조달에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아직 전염성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야기할 경제적 파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물가 상승을 불러와서 거시경제적 대응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가 오늘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CEO는 성명을 내고 트위터는 창업자들의 시대로부터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구체적 사임 결정의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리콘밸리의 덕목으로 여겨지는 창업자 경영이 항상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CEO는 궁극적으로 그것은 심각하게 회사를 제약하고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는 장애라고 생각한다며 한 회사가 창업자의 영향이나 지시로부터 자유롭게 홀로 설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잭도시 CEO는 곧장 CEO에서 물러나지만 2022년 5월께 주주총회까지는 이사회 멤버로 남아있을 예정이라고 CNBC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매매 계약에 들어간 펜딩 주택 판매가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오늘 10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보다 7.5%가 증가한 125.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전월 대비 0.7% 증가를 대폭 웃돌았습니다. 펜딩 주택 판매 지수는 전년 대비로는 1.4% 감소했습니다. 중서부와 남부의 계약 체결은 각각 전달보다 11.8%와 8.0% 증가해서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북동부는 10월에 6.9%가 늘었고 서부는 2.1% 증가했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제조업체들의 활동지수가 전달보다 둔화했습니다. 오늘 댈러스 연은에 따르면 11월 제조업체들의 기업활동지수는 11.8로 전월에 14.6에서 하락했습니다. 오늘 수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18.5보다 밑돌았습니다. 제조업 생산지수는 27.4로 전월에 18.3에서 상승했습니다. 신규 수주지수는 전월 14.9에서 19.6으로 상승했고 수주 증가율 지수는 전월에 13.6에서 16.8로 올랐습니다. 고용지수는 전월 28.3에서 28.5로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자재에 대한 가격 지불 지수는 전월에 76.3에서 82.2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정확합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FA 계약 소식입니다. 텍사스 레인저스가 유격수 코리 시거와 10년 3억 2,500만 달러의 FA 계약을 맺었다고 다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시거는 지난 7년간 다저스에서 타율 2할 9푼 7리, 104홈런에 365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텍사스는 내야수인 마커스 시미언을 7년 1억 7,500만 달러에 영입을 했고 투수 존 그레이와도 4년 5,6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맥스 슈어저는 뉴욕 매츠로 팀을 옮깁니다. 매츠는 슈어저와 3년 1억 3천만 달러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어저는 역대 최초로 연평균 4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됐습니다. 올 시즌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 수상자인 로비 레이는 시애틀 메리너스와 5년 1억 1,5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편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우완 투수인 케빈 가우스만을 영입했습니다. 올 시즌 14승 6패를 기록한 가우스만은 토론토와 5년 1억 1,000만 달러의 계약을 마쳤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개인 통산 7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했습니다. 메시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1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남자 선수 부분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메시는 각국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단 투표에서 613점을 받아서 뮌헨의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를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탈리아와 첼시의 미드필더인 조르지뉴가 3위, 프랑스와 레알 마드리드의 스트라이커인 카림 벤제마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1956년에 처음 시작돼서 올해로 65회째를 맞은 발롱도르에서 메시는 개인 통산 7번째 수상에 성공을 해서 역대 최다 수상자 타이틀을 지켰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봅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LA는 맑고 비교적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까지는 낮 기온이 70도대 후반까지 보이다가 목요일부터는 70도대가량의 낮 기온으로 조금씩 떨어지겠습니다. LA 오늘 밤 맑겠고 밤 최저 51도가량, 내일도 역시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내려간 76도에서 77도가량, 밤 최저 53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6도에서 78도, 웰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85도, 해안가는 70도 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소나기가 내릴 확률이 40% 정도의 강풍주의보가 저녁 6시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의 속도로 불겠고 밤 최저 72도, 내일도 역시 비가 올 확률이 32% 정도의 낮 최고 82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점차 잦아들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구 12도, 광주 13도가량 되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민, 100% 근저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